네, 안녕하세요. 저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11월 2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지수가 뭐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종전지수가 2018년 1월 29일 날 2598포인트인데요. 자, 그것을 능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거죠. 자, 그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빠른 시점에 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강도도 상당히 강하죠. 자, 그런 관점으로 종합지수 3000포인트 달할 때까지 계속 지수 강세장, 지수 상승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대형주 위주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장세가 펼쳐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LG화학 얘기, LG화학의 호재가 나왔죠. 물론 단신입니다. 자,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단기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하는 건데요. 물론 꼭 뭐 90만 원 정도 돼서 뭐 판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무조건 100만 원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심리적이나마 그 정도 제시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시해드리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변에 보면 의외로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거나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더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핵심 내용을 요약할 것이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결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목적으로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뚝심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일단 진행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들의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 얘기부터 LG화학 차트를 먼저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LG화학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LG화학 차트죠. 조만간에 현재 전고점 78만 원대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통형 NCM 배터리, 원래는 IT용 배터리인데요.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자, 최근 SUV 모델 Y입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Y 모델에 대하여 배터리를 싹쓸이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자, CATL 기술료를 이미 그 전부터 능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어서 뭐 특별할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강력한 경쟁 업체인 파나소닉까지 제쳤다는 것이죠. 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또 테슬라는 그 커지고 있는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는 것 등을 배경으로 봤을 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 속도나 수익성이 상당히 빠르게 개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향 매출만 해도 3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당장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금년부터 내년 되면 전체 매출 현재 2차전지 매출이죠. 16조가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2023, 4년 되면 3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현재 거의 3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의 단기 목표 가격을 80만, 90만원 올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내년까지 본다면 120만원 정도까지 넉넉히 올라가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수급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요하니까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오늘 내용은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 중요한지 몰라서 못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너무 뻔하고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느리지 않겠나 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지 않겠나 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 또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들어가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못 사거나 또는 현재 비중이
갖거나 또 갖고 있는 물량을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팔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지금도 사야 된다는 거죠.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디램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거죠.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그 독과점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현재 느는 수요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증가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쪽 업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클이 도래하면 특히 반도체 디램 가격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장치 산업의 특성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슈퍼 사이클의 강도는 매우 강한 소지가 높다. 내년부터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또 디램 외 부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장기적으로 초고속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 비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 부분 및 그것을 생산하는 특히 수탁 생산이죠.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 두 가지를 다 합해도 여태까지의 매출은 약 15조 원 정도. 이것도 나쁜 성적은 아니며 더 이제 부진했던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1조 내지 2조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현재까지의 성적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영업이익 규모만 해도 3, 4조 원 정도 될 것이고 5년 후가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적어도 20조 원 내지 많게는 30조까지 평균 잡아 25조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뜻하는 겁니다. 반도체의 영업이익에 40조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디램의 영업이익이 상당한 성적이죠. 2030년 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어쨌든 2025년까지는 그렇게 될 소리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이고 그랬을 때 2025년도 전체 영업이익은 85조 이 정도 되면 거의 애플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1만 원, 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곱하기 20하면 적정 PR입니다. 곱하면 20만 원인데 가장 최소치입니다. 적어도 2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 사실 뭐 가기만 한다면 지금 현재 7만 원 뭐 전에 산다 했을 때 2년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거의 20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현재 그런 관점으로 넉넉하게 보신다면 너무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생각한다면 답답해서 못 있으실 것이고 어쨌든 넉넉하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펀더멘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산업의 트렌드는 누가 뭐래도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강력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핵심 골고기는 빅데이터, 또 AI, 인공지능이죠. 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통신망입니다. 5G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다 섭렵하고 있는 업체, 물론 하드웨어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드웨어만 본다 했을 때에는 세계부 모두를 섭렵하며 특히 빅데이터 부분은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AI 부분도 이제 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특히 솔루션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그 부분은 오픈 이노베이션, 대외 관계사와 협력을 하거나 또는 M&A, 특히 M&A는 말씀드렸었죠. 지난 4년 전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현재 제법 그럴싸할 만한 커다란 M&A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M&A 할 수 있는 매수 이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죠. 무려 110조 원 정도나 됩니다. 매수한다면 어느 것이나 웬만한 것들은 다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이력이 있는 상태인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정도는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제1위 업체 NXP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상당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하만 인수에 거의 10배, 100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인수하는 순간 삼성전자는 한 단계 현재 개념뿐만 아니라 주가도 도약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당장 7만 원 정도가 아니라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고요. 또 주주 친화, 최근에 약간 뜸하고 있습니다만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및 그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소지까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시 펼쳐지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매수 대기 자금이 그전 지금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본다면 약 7조 내지 8조 원. 기관도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잠재 매수 대기 자금 규모죠. 적어도 5조 원 내지 6조 원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보더라도 적어도 10조 내지 12조 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글로벌 인덱스 펀드가 이것도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간접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펀드에 돈을 집어넣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 펀드의 성격이 인덱스 지수 추정 펀드입니다. 그 지수 추정 펀드,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죠. 그런 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펀드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에 우선적으로 집중된다는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뭡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3년 내지 5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MSCI 한국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몇 번 얘기가 나왔다시피 했던 이유가 환율과 관련된 트레이딩 문제 때문에, 조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는 환율이 급격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어떤 가능성만 생겨도 이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욱더 삼성전자에 대한 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고 그 강도도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거고요. 또 5년 후에 현재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IMM 같이 최근에 인기주죠. 이런 종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 주가의 3배, 셀트리온도 현재 주가의 3배인 90만 원, IMM도 현재 상승이죠. 현재 주가의 3배, 4만 원까지 올라갈 확률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삼성전자 50%, 셀트리온도 한 30 내지 50%, IMM도 20% 내지 30%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떨어질 실패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상태에서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가격, 즉 7만 원 이하 내지 6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뿐만이 아니라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올라갈 때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은 그만큼 더 비례해서 더 크거나 작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간 위험하거나 그래서 전체적인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는 아니고 비교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IBM은 더 낮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인기 종목 추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우리가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된다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잘 현재 판독을 하셔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일정 비중, 최소한 기초 비중을 가져가거나 더 비중을 늘려서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